응, 응, 응. 자, 자, 우리 함수 보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는, 예를 들어서, 변화하는 두 양이 있어. 변화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거든. 변수. 그래서 두 변수가 있을 때, 한 변수가, 이거 말을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자, 두 변수가 있을 때 그 두 변수를 XY라고 해. XY. 알겠죠? XY. 우리가 만약에 Y는 2X라고 하면 X에다 1을 넣으면 Y 값이 얼마니? 2지. X가 2가 되면 Y 값이 4지. X가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그에 따라 Y 값들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 맞죠? 그렇죠? 이때 X도 값이 바뀌고 Y도 바뀌니까 둘 다를 변수라고 할 수 있거든. 됐지? 자, 근데 이 X의 값이 하나 정해질 때 Y 값이 이거는 하나 정해지지. 됐니?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함수라고 해. 함수. 함수는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관계. 이걸 함수라고 하거든. 함수. 자,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X의 값이 하나 정해졌는데 그에 따라서 Y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Y 값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는 함수가 안 된다는 거거든. X가 하나 정해질 때 Y 값이 오직 하나만 딱 정해져야지 함수가 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X의 약수를 Y라고 정해보자.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요. 위에 뜻만 적으면 되겠죠. X의 약수를 Y라고 하면 예를 들어 X를 4라고 정해봐. X를 4라고. 그러면 Y 값이 뭐가 되니? 4의 약수니까 1, 2, 4 이렇게 돼. 그럼 X가 하나 정해졌는데 Y는 몇 개 정해졌어? 3개로 정해지지. 그럼 이러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되니? 근데 만약에 X의 약수의 개수를 그거를 Y라고 정해보자. 그럼 X가 4가 되면 Y가 뭐가 되게? 3이 돼. 왜? 4 약수는 1, 2, 4에서 3개니까. 그죠? 만약에 X가 7이었어. Y는 얼마니? 2겠지. 이거는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오직 하나 정해지니까 약수가 되겠지. 됐니? 됐죠? 자, 만약에 절대값이 X인 수, 그것을 Y라고 정해보자. 이것은 함수가 될까요?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의 숫자를 넣으면 X 값이 4였다고 해봐. 그럼 절대값이 4인 수는 누구누구 있니? 마이너스 4도 있고 플러스 4도 있지. 그럼 X는 하나로 정해졌는데 Y가 두 개 정해지니까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쵸? 만약에 X의 절대값을 Y라고 해볼까? 이건 함수가 될까? 돼.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4로 정해져봐. 그럼 Y가 얼마지? 4지. X가 플러스 4라고 정해봐. Y가 얼마지? 4지.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짐에 따라서 Y가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거 맞지? 이건 함수가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또 한 번 또 예를 들어 볼게. 둘레가
x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y라고 해볼게. 이거 함수 되겠니? 안 될 것 같지? 왜? 둘레가 16이었다고 x가 16으로 정해봐. 그럼 그때 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무엇인가 하나로 정해지니? 아니지. 둘레가 16인 직사각형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둘레가 x인 정사각형의 가로 하면 어떻게 돼? 맞아요. 그건 되지. 정사각형 가로 길이 y가 얼마 되는데? 4. 4 되는 거 맞니? 이러면 하나 정해지겠지. 함수의 뜻 됐지? 네. 자, 이게 함수의 뜻입니다. x의 값이 하나 정해질 때 그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하고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랬거든? 자, 그래서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경우는 x가 하나 정해질 때 y의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쵸?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우리 아까 든 것 중에 한 개 예를 들면 되겠지. 어떤 거 있을까? 뭐 할래? 절대값이 x인 수를 y라고 했을 때. 맞지? y를 절대값이 x인 수. 예를 들어 절대값이 4인 수 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함수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다항식에 대한 함수를 얘기하고 다항함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1차식 있지, 1차식. 1차식을 우리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더라?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x항이 있을 거고 상수항이 있겠지. 그런데 이 1차식이 되려면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이런 경우 우리가 1차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함수는 두 변수와의 관계니까 이 값을 y라고 두면 함수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1차 함수라는 건 y는 ax 플러스 b 요게 1차 함수인데 a는 0이 안 되는 0이 아닌 x에 대한 1차식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함수값이란 뭐냐 하면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럼 x에 어떤 숫자를 넣었단 말이지. 그에 나오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것을 함수값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을 얘기해. y값. 자, 우리가 함수는 보통 영어로 펑션에서 f로 그 함수의 이름을 정하는 f라고 하기도 하고 g라고 하기도 하고 h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을 여러 개로 정할 수 있거든. 보통 이제 f로 많이 정하는데 그거는 그 어떤 x 값에 대한 x에 대한 보통 우리 지금 이 식이 보면 이 함수식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그 함수가 그 변수가 누구로 정해져 x에 대한 함수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fx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x를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있을 건데 그 함수 값을 우리가 기호로는 fx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 값이라는 건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그에 따라 정해지는 y의 값을 함수 값이라고 해. 얘들아 f1이라는 건 뜻이 뭐라고? f1의 뜻은 1차. x가 1일 때의 함수 값을 얘기하지. 함수 값. 즉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거지. 자, 만약에 우리가 x의 절대값을 y라고 정의했다고 해봐. 되니? 그러면
F의 4는 뭐게? F의 4는. 마이너스 4? 다시 F의 4는 4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4지 4. 이해가 안 돼? F 마이너스 4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4인 거지. X가 어떤 숫자로 정해졌을 때의 Y 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한다고 나오는 결과를. 되겠니? 자, 봐봐.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결과로 나오는 거지. 이 X가 원인이면 Y가 결과인 거지. 이해가 니? F4는 뭐라고? 원인에 4를 넣었을 때 결과가 얼마로 나오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러면 FP는 Q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FP는 Q다. 원인에 뭐를 넣은 건데? P를. 그러니까 원인이 X였으니까 X가 P일 때의 결과가 Y죠. Y 값이 얼마라는 거야? Y 값이 바로 함수값하고 같은 거란 말이야. 그치? X가 P일 때 Y 값이 얼마라는 거야? Q라는 뜻이야. FP가 Q라는 뜻이 뭐라고? X가 P일 때 Y 값이 Q라는 뜻이라고. 얘들아, 그러면 X가 P일 때 Y가 Q다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몇 콤마 몇이지? 수아야, 정신 차리자. X가 P일 때 Y 값이 Q이다를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 얘들아, X가 1일 때 Y가 2다를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몇 콤마 몇인데? 1,2잖아. X가 P일 때 Y 값이 Q이다를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 P, Q. 됐니? 그래서 그 함수를 만족하는 XY 순서상을 얘기하면 그게 P, Q라는 뜻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차 함수 볼게요.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우리가 아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거 1차식에 대한 함수를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한다 그랬지. 근데 실은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거든. b가 없는 꼴, b가 0인 꼴 해서 y는 ax를 배운 적이 있어.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했니? 정비례 관계다. 정비례 관계다. 배운 적 있지? 정비례 관계가 뭐였는데? Y가 1점 아닌데? 정비례 관계의 뜻이 뭐였어? X 값이 올라가면 Y가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되는 관계. 이걸 정비례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자, 바다에서 수심 1m를 내려갈 때마다 물의 온도가 2도씩 낮아진다고 해보자. 됐니? 되겠어?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거 그냥 얘야.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예요. 수면의 온도가 0도였다고 해볼까? 수면의 온도가 0도야. 그럼 1m 내려가면 얼만데? 1m 내려가면 마이너스 2도인 거 맞니? 2m 내려가면 어떻게 돼? 물의 온도가? 마이너스 4도겠지? 3m 내려가면 물의 온도가 얼마니? 마이너스 6도겠지? 그러니까 요걸 x, 우리가 수심 몇 미터인지를 x미터. 그때 얘 온도를 y도시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x가 1에서 2 갈 때 2배 됐거든. y가 1에서 3 갈 때 3배 됐거든. 그러면 그때 y는 2배, 얘도 똑같이 3배 되지. 그쵸? 그래서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단순하게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되는 거야. 숫자는 더 작아질 수도 있어. 이런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했거든. 그때 이 y는 그럼 어떤 관계식을 가지는데? y는 x의 마이너스 2배인 거 맞니? 너무 어렵나?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갔니? 자, 그래서 정비례는 관계식이 어떠냐면 y는 ax였지. 그렇죠? 이게 정비례 관계식이었지. 자, 근데 이 관계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더라? 원점을 지나는? 자, 예를 들어서 y는 2x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x가 모든 수일 때 x에 0 넣으면 y값이 0 되는 거 맞니? 0,0 지나지. x에 1 넣으면 y값이 얼마예요? 2. 그럼 1,2를 지나지. x에 2를 넣으면 y값이 얼만데? 4. 2,4를 지나지. 근데 이런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 분수나 소수 모든 수가 다 들어가니까 이걸 쭉 연결해보면 이런 직선이 됐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y는 ax라고 하는 정비례 그래프는요. x에 0 넣으면 y 값이 무조건 0 되니까 0,0 즉 이 원점을 지나거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자,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 y는 ax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거는 뭐를 지난다고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y는 2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2니까 요 점을 지나잖아.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런데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그럼? x가 1일 때 1 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2지 이번에. 그래서 1, 마이너스 2를 지나겠지. 그래서 원점과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x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거든. 자, a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고? 얘가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1, 3, 4분면을 지나는 형태가 돼요.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게? 2, 4, 4분면을 지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수아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응. 자,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제 1, 3, 4분면을 지납니다. 제 1, 3, 4분면을 지나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 제 2, 4, 4분면을 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의 부호에 따라서는 1, 4분면과 3, 4분면, 양수일 때는 1, 3, 음수일 때는 2, 4를 지나는 걸 알겠어. 근데 숫자를 조금 더 바꿔볼게. 만약에 Y는 1X다 한번 해보자. 1X, 1 생략하니까. 이건 X가 1일 때 1,1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될까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양수인 경우는 1, 3을 지나고 음수인 경우는 2, 4를 지나긴 하지만 이 숫자의 절대값이 이게 플러스 1보다 플러스 2가 더 크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2로 더 크잖아. 절대값이 클수록 어느 축과 더 가까워진다고 그래프가? Y축하고 가까워졌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 이다라고 하고 절대값이 A 절대값이 클수록 어느 축과 가까워진다고? Y축과 가까워진다. 됐죠? 요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그래프에서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1차 함수하면 이 정비례 그래프 y는 ax 뒤에다 어떤 상수가 붙을 거거든. 이렇게 어떤 상수, 숫자가 붙으면 그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자. 알겠지? 그 그래프. 자, 그래서 y는 우리가 뭐를 그릴 거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거든. y는 x부터 한번 볼게요. y는 x. y는 x는 x가 0일 때 y가 0이지. x가 1일 때 y가 1이지. x가 2일 때 y가 2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나는 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y는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 아까는 x에다 1을 넣으면 y 값이 1이었지만 이번에는 x에 1을 넣으면 1에다가 1을 더해서 2가 되지. 그러면 여기가 위로 한 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칸 더 올라가서 2에다가 점이 찍혀야 되겠지. 됐니? 이 점이 어느 점으로 간다고? x가 1일 때 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 이 말이야. y 값이 한 칸 더 커지니까. 2일 때 아까 2였거든. 그런데 이번 x에 2를 넣으면 y 값이 3이 되잖아. 그러니까 2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이 어디로 가서 위로 한 칸 가서 3에 가서 점이 찍히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모든 점들의 y 값이 1씩 커지겠지. 그러니까 점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위로 한 칸씩 올라가서 점이 찍히는 거 맞니? 그러면 이 점은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은 이 점으로 가겠지. 이 점은 이 점으로 갈 거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연결해 보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되겠니? 자,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 그래프를요. 평행하게 그대로 위로 한 칸 올려서 그래프 그린 거 맞지? 이런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해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은 그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뀌는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도형을 그대로 자, 우리가 지금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지. 그쵸? 잠시만.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잖아. 이거를 위로 이렇게 똑같이 모양은 그대로 하면서 요렇게 올리는 거야. 되겠니? 자, 다시. 요걸 그대로 이렇게 딱 올린다 이 말이야. 위로. 모양은 안 바뀌었지. 위치만 바꿨지. 이런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봐. 내가 지금 위로 갔잖아. 만약에 플러스 1이 아니고 요 뒤에가 마이너스 1이면 밑으로 내려가겠지. 한 칸 이렇게. 그럼 이 직선, 이 도형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 직선을 가지고 잘 봐. 오른쪽 왼쪽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오른쪽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얘기하거든. 다시 평행 이동하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게 있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게 있어. X축 방향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Y축 방향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1차 함수는 뒤에 있는 상수항이 붙은 것은 Y축으로만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야. 잘 봐. 여기 뒤에가 플러스 1이면 어떻게 하니? 요 뒤에가 플러스 1이면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찍으면 되지. 근데 요 밑에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할까? 밑으로 한 칸씩 다 내려오겠지. 그치? 그래서 평행이동 우선 평행이동은 무엇이냐면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러니까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잖아. 이렇게. 이 모든 점들이 이 점을 내가 방향 위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켰지. 그럼 그 다음 점도 1만큼 위로 방향을 똑같게 하고 거리는 똑같게 이동시킨다고. 되니? 방향을 같게 하고 거리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방향도 똑같고 거리도 똑같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그렇게 이동을 시킨다. 됐어요? 자, 그러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ax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린다고? 금방 우리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겠다, 그렇지? 어떻게 그리냐면 y는 a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그래프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리면 돼. 얘들아, 여기서 B의 부호가 플러스면 어떻게 한다고? 위로. B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밑으로. 됐니?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보자. 자,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볼까? 먼저 뭐부터 그려야 된다고? Y는 마이너스 2x부터 그래프 그립니다. x짜리 0 넣으면 y 우리가 지금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x부터 그리거든. 얘는 0,0을 무조건 지날 거고 x에 1을 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2일 거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2를 지날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됐니? 그런데 이거를 자, 요렇게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니까 밑으로 몇 칸 내려야 된다고? 2칸 내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2칸 내리세요. 이거 뭐 잠시만. 자, 요거를 2칸 밑으로 내립니다. 아우 진짜. 아니 아까 그대로 그리면 돼. 그리면 되는데 선생님이 빨리 지나가지고. 음, 이게 어떻게 알아? 맞아. 자 요거를 몇 년짜리? 뭐야? 몇 년짜리야? 몇 년치기야? 자 요거를 밑으로 2칸 내린다 이 말이야. 10년쯤. 됐어? 이렇게 14년인가? 봐봐 얘들아 여기 원점인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도록 밑으로 2칸씩 모두 다 내려오거든. 이렇게 그리면 돼. 요게 분홍색이 y는 마이너스 2x면 파란색은 y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x축이나 y축이 원점과 다른 점에서 만나게 되지. 그치? 그때 y축과 만날 때에 y 좌표가 있을 건데 y 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 이 마이너스 2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y 절편이라고. 아, 됐니? 집중해. 그것도 연습해. 집중해. 자, x축하고 또 만나게 되거든. 혹시 이거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 뭐일 것 같아? 영어요. 알지. 어? X생각. 얼마일 것 같냐고. 숫자가. 똑같아요. 아니, 이 점의 좌표가 뭐일 것 같으냐고. 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x축 위에 있으니까 y 좌표가 0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y자리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2x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긴 한데 그 점의 이 x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x절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직선의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x절편 적을게요. x절편 땡땡. 자, 그래프가 x축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있을 건데 그것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해요. 그럼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y에 0을 넣고 y가 0일 때 x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y절편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럼?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있을 거야, 그치? 그것을 y절편이라고 하거든요. 그 y절편 어떻게 구하면 되게요? x에 0을 넣으면 돼. x가 0일 때의 y 값을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면 뭐였느냐면 y는 ax 플러스 b잖아. 맞지? 여기에서 실제로 x절편과 y절편 한번 구해볼게. 첫 번째, x절편. x절편 어디에 0 넣으면 된다고? y에 0 넣으면 된다 그랬지. y에 0 넣어봐. y 0 넣으면 여기 0 넣었어. ax 플러스 b는 0이 되지. 얘들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니? 요거.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렇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것을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1차 함수의 x절편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두 번째, y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니?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된다 그랬지? 이번 x에 0 넣어봐. y 값이 바로 얼만데? b 되는 거 맞니? 그쵸?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요 뒤에는 상수항이지, 상수항. 상수항이 바로 뭐라고? y 절편인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y는 2x-4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x절편부터. x절편 어디 0 넣어야 된다고? y에 0 넣으면 된다 그랬지? y 0 넣으면 0은 2x-4, 2x는 4, x는 2. 그래서 x절편이 2인 거야. 두 번째, y절편. y절편 어디 0 넣으면 된다고? x에 0. 근데 0 넣어도 바로 나오지. y 값은 얼마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4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오늘 우리 어디까지 할 거냐면 6번까지는 할 거거든요. 6번. 자, 기울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걸 기울기라고 해요. 자,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 얘들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 있니?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만 정해줘 보자. 내가 이 점을 지나면서 이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직선이 한 개 정해지는 거 맞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우리가 y는 1x라고 하는 직선과 y는 2x라고 하는 직선은 둘 다 어떤 점을 지나더라? 둘 다 어떤 점 지나요? 원점 지나죠. 근데 y는 1x는 x가 1일 때 y가 1을 지나니까 1,1을 지나서 요렇게 되거든. 요렇게 직선이. 근데 y는 2x는 원점을 지나면서 x가 1 넣었을 때 y가 2니까 1,2를 지날 거야. 그럼 그래프 이렇게 지나겠지. 이렇게. 누가 더 경사가 가파르니? y는 2x가 더 가파르지. 기울기가 더 많이 기울어졌지. 그쵸? 우리가 그래서 y는 2x가 y는 1x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뭐인 것 같아, 지금? 요거인 것 같지, 요거. 맞지? 왠지 봐. 왠지 보면은
자, y는 1x는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할 때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얘는 위로 한 칸만 올라가면 되거든. 그런데 y는 2x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몇 칸 올라가야 돼? 두 칸 올라가야 되잖아. 맞지? 이해갔니? 그래서 얘가 더 기울기가 급한 거지. 이해가요? 그런데 자, 기울기 2x는 그럼 이렇게 된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몇 칸? 두 칸 가지. 오른쪽 두 칸 가면 위로 몇 칸 가겠니? 네 칸. 네 칸 가는 거 맞니? 자, 한 칸 갔을 때 위로 두 칸 갔지. 얘는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면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간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같으냐 하면 이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의 비율이 똑같아. 얘가 1분의 1을 하면 2잖아. 이거는 2분의 4를 하면 2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간 이거를 수평이라고 하고 위로 간 이걸 수직이라고 하잖아.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에 대한 비율이 바로 기울기지. 근데 그 수평거리가 바로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을 때 x값이 얼마만큼 커졌는지 x 증가량이야. 수직거리가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을 때 y값이 얼마만큼 커졌는지 y 증가량이야.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랑 같다고? 그게 x 앞에 있는 요 개수랑 같은 거야. 개수랑. 자, 왜? y는 ax에서 봐. 양변 x로 나눠봐. x분의 y가 바로 a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x값 x가 1일 때 y가 1이란 말은 x가 0에서 1 갈 때 1 증가했으면 y가 0에서 1 갈 때 1 증가한 거니까 이게 x 증가량, 이게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이 바로 a 값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a하고 똑같아요. a가 뭐였지? x의 개수였지. 그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면 y는 ax 플러스 b인데 여기에서 이 1차항의 개수 a가 바로 기울기인 거고 b는 뭐였니? 아까 y 절편인 거야. 되겠어? x 앞에 있는 이 개수 a가 기울기인 거고 이 상수항이 바로 y 절편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해보래.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몇 개?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아까 무수히 많다 그랬지. 근데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오직 한 개밖에 없는 거 맞니? 그치? 그러니까 내가 A, B를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한 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려고 하면은 이 C라는 것도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치? 그 무슨 말이냐면 A, B를 연결할 때 이 직선의 방향과 A, C를 연결할 때 이 직선의 방향이 서로 일치해야 돼. 직선의 방향을 얘기하는 게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였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기울기로 접근해야 돼. 즉, A, B를 연결한 이 직선의 방향, 즉 기울기가 A, B 했으니까 B, C 할까요? A, C 해도 상관없어. 어떤 두 점을 가져가도 상관없어. 이게 B, C를 연결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서로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야지 세 점이 일직선에 있게 되겠지. 자,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면서 자, x 증가량 얘들아 x가 1에서 3만큼 3으로 증가했대. 그럼 얼마 증가한 건데? 1이 3 되려면 2만큼 증가한 거 맞니? 증가량을 구하려면 숫자를 빼봐야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x 증가량이라는 건 숫자를 빼보면 돼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볼게. 그럼 y 증가량도 어떻게 하면 돼? 빼보면 되지. 얼마만큼 커졌는지. 그렇죠? 근데 순서를 지켜야 돼. 내가 지금 요 앞에서 뒤에 걸 뺐잖아요. x가.
그러면 y도 똑같이 순서를 지켜서 앞에서 뒤에 걸 빼줘야 돼.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뒤에 마이너스 1에서 2를 뺐다. x를 뒤에서 앞에 걸 뺐다. 그럼 y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죠. 되겠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겠지. 되겠나? 자, 요게 기울기야. 요게 직선 AB를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거든.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BC의 기울기랑 같아야 돼. 자, 선생님 음수 생기는 게 싫으니까 뒤에서 앞에 걸 뺄게 이번에는. 그러면 BC는 X 증가량이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자. 됐니? Y 증가량은 2에서 6을 빼는 거야. 그러면 3분의 K-6이 요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4제? 그러면 3분의 K-6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2랑 같으니까 K-6이 마이너스 6이지. 그럼 K 값은 얼만데? 0이지. 그래서 정답의 K는 0이 돼요. 됐어?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하면서 우리가 오늘 좀 많이 했어. 뭐뭐 했니? x절편, y절편 했고 기울기 했죠. 그쵸? x절편은 뭐였다고? x축하고 만나는 점 x좌표. 그래서 y의 0 놓고 x가 구하면 되고 y절편은 x의 0 놓고 y가 구하면 되고 기울기는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거 어떻게 구한다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증가량은 어떻게 구해? 두 점을 빼보면 된다 그랬다. 됐니?